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마감 상황 어떨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에서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를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지만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가지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좋은 소식이었고 하나는 약간 아쉬운 소식이었습니다. 우선 좋은 소식에 대해서 먼저 전달을 해드리자면 유로존에서 인플레이션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유럽연합의 통계청인 유로스토트는 10월에 유로존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상승률이 연간율로 봤을 때 2.9%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9월에 기록했던 4.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시장의 예상치였던 3.1%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인 소식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율은 둔화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 여기서 경제 성장률은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은 아쉬운 포인트로 작용이 됐는데요. 10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ECB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이에 때문에 더욱더 큰 힘이 쏠렸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3분기 유로존 경제는 시장의 제로 성장 예상을 깨고 역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낸 건데요. 따라서 주요국 증시들은 혼조세를 나타낸 가운데 유로스톡스 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가량 올랐습니다. 0.81% 상승한 4,061포인트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 선물 가격 확인해 보시면 1%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1.17% 하락한 81.35달러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 국제 유가가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진정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유럽에서 이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다는 점이 작용이 되면서 이렇게 국제 유가는 하향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 흐름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는데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영향에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중국의 10월 제조업 PMI는 50 아래로 떨어지면서 경기 위축 국면을 맞이했다는 점에도 시장은 주목을 했는데요. 이렇게 유럽과 중국에서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자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덜할 수 있겠다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중동 지역이 예상했던 것만큼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이러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면서 지금까지 국제 유가를 많이 오르게 했었던 우려 포인트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국제 유가가 81달러 선까지 초반 부근까지 밀려 내려갔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오늘 시작돼 내일까지 이어지는 11월 FOMC에서 금리가 일단 동결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0.5%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은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하고 12월에도 동결해 사실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당분간 끝났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인데요. 내일 ADP사의 10월 민간 부분 고용소와 오는 3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10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실업률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제학자들은 10월에 비농업 부분 고용이 약 17만 5천 명이 증가해 전달에 33만 6천 명에서 크게 둔화되고 실업률은 전달과 동일한 3.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리서치 업체 노스코스트가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을 이유로 목표 주가를 현 수준 대비 약 20%가 높은 $217로 제시했다는 뉴스로 항공기 제작사인 보잉이 2.5%가 상승했던 반면 뉴욕주 롱아일랜드 기반의 저가 항공사 제트블루 에어웨이스는 부진한 분기 실적과 함께 연간 전망을 대폭 하향 제시하며 10.5%가 급락해 회사의 주가는 12년 최저치로 밀렸으며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했지만 국제 원유와 금 그리고 은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초 소재 업종만이 하락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어제와 동일한 4.87%, 달러 인덱스는 0.5% 상승했고 시장 변동성 지수인 VIX는 8.4%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경제 매체 CNBC가 미국의 경제학자들과 시장 분석가 그리고 시장 전략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이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3, 4분기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연준이 내년 9월까지 금리 인하를 보류할 것이며 이들의 57%는 이때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올 여름까지만 해도 내년 초 금리 인하를 예상해 왔는데요. 또한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49%, 연착륙 가능성은 42%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 응답자들은 2024년 말 연방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약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하락해 4.6%로 마감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이는 지난 6월에 조사 때였던 연말 금리 예상치 3.8%보다 약 1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인하된 가정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GDP 전망과 관련해 이들은 올해 미국의 GDP 전망을 2.4%로 제시했고 지난 6월 조사 당시에는 1% 미만 성장이 평균 예상치였으며 2024년 미국의 GDP 성장 전망은 0.73%로 6월 조사 당시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미국의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2.6을 기록하면서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민간 경제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지난 9월 104.3에서 10월 들어 102.6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100.5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피부 항목을 보면 현재 상황 지수는 140.1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6개월간의 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 기대 지수 역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소비자 기대 지수가 낮아진 주 요인인 예상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승했는데요. 보드 측은 소비자들이 식료품과 휘발유 가격 상승을 계속 우려하고 있다면서 정치 상황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역시 소비자 기대 지수를 끌어내렸다며 자동차와 주택, 가전제품 등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는 소비자들이 줄면서 내구재 등의 구매 계획 역시 감소한 반면 동시 향후 6개월 내 휴가를 지낼 것이라는 의향은 202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비드19 제품 판매 감소로 인해 3, 4분기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제약사 파이저의 주가가 오늘 전일과 동일한 $30.5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파이저는 전년 동기에 순이익 86억 1천만 달러에서 올 3분기에는 23억 8천만 달러, 주당 24센트의 순실을 기록했고 매출 역시 전년 동기보다 41.5%가 감소한 132억 3천만 달러로 시장이 예상치였던 133억 4천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반복 항목을 제외한 조정 주당 손실은 17센트로 시장 예상치였던 8센트보다 더 컸으며 올해 실적 지침으로 조정 EPS는 $1.45에서 $1.65, 매출은 580억에서 610억 달러로 기존 지침보다 하향 제시했던 가운데 미국 정부와의 팍슬로비드 공급 계약 개정으로 상당한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면서 현재 임상을 진행 중인 신약 분야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회사 측이 덧붙인 점이
오늘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았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0월 제조업 PM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49이며 이어 고용 관련 업체 ADP의 10월 민간 부분 고용 지표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10만 건의 증가입니다. 이어 전미 모기지은행협회의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원유 재고, 그리고 상무부의 9월 건설 지출이 발표되며 에어비앤비, 진로그룹, 퀄컴, 아카마이 테크놀로지, 페이팔, 파라마운트 그룹, 크래프트 하인스, 휴메나,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일렉트로닉 아츠, 듀폰, CBS 헬스, 도어대시, 어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 올스테이트, 에스티 로더,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실적 발표 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이어서 어제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갔을지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코스피와 코스닥이 아쉽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장 직후엔 선방해주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지만 결국에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은 더욱더 키워지는 모습이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이탈하면서 결국에 2300포인트 선을 이탈하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까지 2300포인트 선이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2277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41%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떠한 흐름을 이어갔을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데는 시가총액이 큰 2차 전지주들 그리고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락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가 0.59% 하락했고요. SK하이닉스는 더욱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SK하이닉스 2.35% 하락했습니다.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삼성전자 장 초반에는 잠시 반짝 급등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갈수록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가 3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 날이었는데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수준이었고 시장의 컨센에 부합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면서 결국에는 하락하며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SK하이닉스에서도 비슷하게 포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SK하이닉스 장 초반에 반짝 올랐다가 그 이후로는 낙폭을 더욱더 깊게 키워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2차 전지 셋업체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4.81% 하락한 가운데 삼성 SDI도 5% 넘게 밀려 내려갔습니다. 삼성 SDI 5.86% 하락한 수준이었고요. LG화학은 1.12% 하락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도 어제 강하게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 포스코 퓨처엠이 7% 넘게 하락했습니다. 7.44% 밀려 내려갔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4.97%,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테슬라의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월요일 시장 테슬라의 주가가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는데요. 200달러 선을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이렇게 우리나라 2차 전지 셋업체들 쪽에서도 매도세가 크게 나타났다는 점 어제 시장의 특징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 현대차와 기아 같은 완성차 기업들 쪽에서도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현대차가 1.62%, 기아가 1.54% 하락했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기업에서도 1.42%의 하락률이 포착됐습니다.
네이버는 선방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는 0.7% 소폭 오르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셀트리온은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셀트리온 0.13% 올랐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어제 외국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큰 폭으로 밀려 내려갔고요. 또 그 중심에는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급락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지금 보시더라도 에코프로 BM이 7% 넘게 하락한 가운데 에코프로가 6% 넘게 하락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78% 하락했고요. 결국 종가는 736포인트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앞서서 살펴드렸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이렇게 약세를 띄었다는 점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는데요. 에코프로는 6.34% 하락한 62만 원 선까지 다시 내려갔습니다. 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하락하면서 19만 6,200원을 기록했는데요. 간신히 또 지켜나가던 20만 원 선 또 한 번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19만 원 선까지 내려갔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주가 흐름도 지수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비해서 막판으로 갈수록 탄력이 더욱더 둔화되는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군들 보시면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HPSP도 8% 넘게 밀려 내려간 가운데 리노공업도 6.59%의 하락세가 포착이 됐고요.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소프트웨어 종목들 보시면 성장주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깊지 않았지만 여전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살펴드렸는데요. 이어서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 종목으로 2차 전지주들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2차 전지 셀업체들도 급락을 했고 코스닥에선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NF까지도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셨을 겁니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가 월요일 기준 5개월 만에 $100대로 주저앉으면서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킨 건데요. 테슬라는 현지 시간 30일 4.79% 하락하면서 $197 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 배터리 공급업체인 파나소닉이 일본 내 생산을 대폭 줄일 것으로 밝히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건데요. 안 그래도 최근엔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너럴모터스 쪽에서도 이 생산량을 대폭 줄이겠다라는 점을 밝히면서 안 그래도 불안했던 투자 심리인데 이렇게 테슬라가 몇 개월 만에 $200 선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더욱더 냉랭하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전기차의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기업인 온세미컨덕트가 실망스러운 4분기 실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좋지 않아졌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어제 일제히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도 앞서서 살펴드렸다시피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HPSP, 리노공업 이러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뿐만 아니라 중소형주들까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이 3분기 실적 발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잠시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엔비디아와 중국의 소식이 우리 증시에는 더 큰 부담감을 안겨줬습니다. 엔비디아와 중국 기업 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 공급 계약이 취소 위기에 놓였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된 건데요. 엔비디아가 $50억 넘는 내년도 중국 반도체 선주문 수출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추가 조치 발효 시점을 앞당기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건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을 막으면서 중국의 AI발 발전 속도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을 했는데 이에 따라서 이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수출량이 막히게 되면서
자체 생산한 칩을 대안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종목군들을 향한 투자 심리가 함께 위축됐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 종목으로 화장품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주 확인해 보시면 우선 아모레 퍼시픽이 11% 넘게 오르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11.07% 상승한 12만 6,400원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아모레 퍼시픽 그룹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화장품주들은 타격을 입지 않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아모레 퍼시픽 그룹은 올해 3분기 매출액의 경우 9,6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매출액의 경우 5.7% 감소한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288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12.7% 하락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시장은 이러한 실적보다도 코스알엑스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잔여 지분 28만 8천 주를 7,551억 원에 인수한다는 공시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따라서 주가는 견조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모레 그룹이 선방해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도 호재로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중국에서는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이렇게 투자 심리를 이끌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제 화장품 가격 인상에 나선다라는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일제히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어제 화장품주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